어떤 거래소에서는 일단은 좀 출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해만큼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 마인드를 장기 투자 마인드에서 조금 단기 투자 마인드로 변경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현물 ETF 오늘 장세가 좋지 않아요. 확인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직도 하락갭이 꽤 큰 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입니다. 이미 현물 차트에는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장외 거래에서 5%라면 공전 상승 곡선의 끝부분, 그러니까 박스권의 하단에 닿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박스권 하단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현물 ETF에서 유출세가 최근 들어서 연속 5거래일째 그리고 이전 10일까지 값을 취합해 본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긴 유출이고, 또한 가장 많은 유출세를 현재 약 열흘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휴일 하루 빠졌으니까 정확하게 열흘이 되겠네요. 기간으로는 11일이지만 최근 10일간의 순유출, 그리고 최근 5거래일간 연속적인 순유출, 그 가운데 아시다시피 블랙락 형님 누님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꽤 많이 팔았어요. 물론 이전에 보여준 매수세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다. 한마디로 총 보유 물량의 약 한 3.5% 가량, 그죠? 3.5% 가량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한 3만 5천 원 정도 팔았단 얘기죠. 가장 큰 순유출이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의 모든 값을 다 통틀어 보자면 지난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시세 1억을 찍었을 때, 그때 지금보다 약 2배 정도 순유출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억에서부터 7천 찍고 다시 1억 6천까지 올라와서 이전의 순유출보다 약 한 최대 순유출보다 한 반 정도 수준입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매도한 것, 즉 순유출이 있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우리가 매도를 하기로 작정을 한 이후 가장 위기 상황이 아닌가, 가장 큰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차트상에서 전체적인 시황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업비트에서 영업정지가 먹었어요. 네, 지난번에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만은 심의를 거쳐서 또 이제 재심의를 요청한 업비트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긴 했지만 징계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영업중지 3개월인데 정확하게는 신규 고객이 가입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만 신규 고객이 가입해서 코인을 전송하려고 할 때, 즉 외부로 전송하려고 할 때 이제 좀 제한이 걸린다. 한마디로 기존 고객은 상관없고요. 신규 고객들의 코인 전송이 금지된다. 코인 전송이 금지된다는 얘기는 업비트에서 다른 거래소로 또는 다른 지갑으로 보내고 받는 걸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거의 가두리가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이 코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나 양분이 공급되는 화수분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면밀히 살펴볼 내용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목만 너무 부각시켜서 업비트에서 마치 앞으로 3개월간 업비트를 이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신규 고객들의 일부, 그러니까 정확하게 코인 전송, 외부로의 코인 전송을 금지한다라는 징계 절차였습니다. 다만 업비트의 점유율이 빗썸이나 그 밖에 코인원 등등의 거래소로 조금 이동이 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상승 사이클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현재 또 하나의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코인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 사이클이라고 하는 코인 사이클 분석을 통해서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해 오는 과정 중에서 이전 사이클과 이렇게까지 가까웠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 뭐 거의 붙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2021년에 기록했던 시세를 보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가장 힘든 시기, 또 힘든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 시가총액 계단이 2계단이나 내려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비트코인 시총은 7위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뱅가드와 은 시가총액에 밀려서 약 2계단가량 하락했고, 그 과정에서 금 대비 시가총액은 원래 10% 수준에서 지금 약 8%대 후반, 뭐 거의 이제 9%니까 9%대로 시가총액이 크게 하락했다. 그러니까 금이 100%라면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약 금 대비 9% 정도까지 내려왔다. 정확하게는 8%대 후반입니다만 8.999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9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요즘 뭐 치료를 받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일들이 참 많았어요. 바이비트의 뱅크런,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바이비트에서 약 우리 돈으로 2조 원대의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누가 해킹했다까지는 아닌데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걸 추정을 해볼 수는 있어요. 현재 그 북한 같은 이렇게 돈에 쪼들리고 사는 그런 독재 국가에서는 투자라는 거, 이런 거 개념을 잘 모릅니다. 얘네들은 자본주의 개념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돈 되는 무언가예요. 그리고 훔치고 나서 미국이나 각 국가들의 어떤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훔치자마자 거의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뭐 아무튼 간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어찌됐든 바이비트 뱅크런이 있었고, 굳이 제가 정리를 하지 않고 미리 답변을 드리자면, 소나기는 피해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서 FTX 사건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다른 거래소로, 뭐 그게 업비트든 빗썸이든 또 다른 어떤 거래소든 간에 이슈가 되는 어떤 거래소에서는 일단은 좀 출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해만큼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마인드를 장기 투자 마인드에서 조금 단기 투자 마인드로 변경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